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습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25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습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동쪽과 서쪽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일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를 머금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에 위치한 장마 전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7월 2일 금요일부터 시작되겠고요. 우리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 의회에서 김민정 씨 의원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시장의 행보가 중요하다며 포항시가 여성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민정 시의원은 이강덕 시장이 자신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다른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도 폭언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우리 이회 학습을 한다고 한들 조직 문화가 그냥 상급자 말을 듣고 매일 폭언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조직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김 의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시장이 어디 가서 불러줄 수도 있고 안 불러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시장한테 왜 안 불러주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김민정 시의원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생각하며 행사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김민정 위원장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지난해 제기된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의 부실한 대처를 인정한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 이후 1년 만에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질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며 다시 한번 유감과 피해자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과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떠밀려서 한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으로 이 시장이 직접 증명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보다 더 제도적 개선, 또 성인지 감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강화, 또 홍보 활동의 공직사회 내 홍보 활동의 강화가 있을 때만이 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또한 아무리 좋은 양성평등 정책도 기관장의 의지와 집행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여성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포항시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김민정 시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포항시 공직사회의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성찰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개인적인 사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3월간 진행된 포항시 거주 75세 이상 고령자 2만 4천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는 남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뤄진 백신 접종에 공무원과 이통장, 새마을 부녀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전세버스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접종을 도운 결과 한 건의 안전사고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60세에서 74세 대상자는 지난 19일까지 포항 지역 104개소 병의원을 통해 76%인 7만 7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고 7월 이후 3분기부터는 고3 학생을 비롯한 18세부터 59세까지 일반 시민들의 백신 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정부의 철도망 구축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도 포함됐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철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서 배제됐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4조 5천억 원인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영호남 6개 광역단체장은 즉각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다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냈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연결해서 남북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달빛 내륙철도는 대단히 중요한 철도입니다. 지난 5.18 기념식 때는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지역을 떠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 순환철도망 구축을 달성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노선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동서화합의 대통합 노선입니다. 남북권의 일치된 호소가 계속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를 최종 포함시켰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기점으로 약 200km를 연결합니다.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1시간 20분 만에 오가며 동서화합과 남북권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남부 경제권 성장을 도모하여 수도권의 블랙홀로부터 지역을 지켜내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에 디딤돌을 놓을 것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1999년 국가기관 교통망 중장기 계획에 처음 포함됐지만 20년 가까이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고 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228과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고리로 달빛 동맹을 맺은 대구와 광주가 이제 달빛 내륙철도를 발판 삼아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침체한 포항공항을 살리기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14개 기관 및 단체가 포항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는 기관별 부단체장을 대표로 포항공항 명칭 변경과 경유 시외버스 노선 신설 등을 단기 과제로 삼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 과제로 주변 관광지 연계 방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교통계획 수립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선박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헬기를 이용해 선박 화재를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해를 항해 중인 선박에 큰 불이 난 상황. 점점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불을 피해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이 조명탄을 터뜨려 자신들의 위치를 알립니다. 곧바로 날아온 해경 헬기가 줄을 내려 선원을 구조하고 뒤를 이어 도착한 해경 구조대와 해병대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선원 구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진화 작업. 120도까지 치솟은 선박 철판을 식히기 위해 산림청 소방 헬기가 날아와 선박을 향해 물폭탄을 터뜨립니다. 해경 함정이 남은 불을 끄고 선박을 부두로 예인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화물선에서 불이 나 선원 12명과 해경 구조대원 6명이 다치고 올 3월에는 충남 태안에서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어선 20여 척이 불에 타는 등 선박 화재로 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열이라든지 뭐 불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뭐 또 2차 뭐 하상이라든지 해경은 앞으로 헬기를 이용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선박을 시켜 화재 진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초기에 인명을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하고 선박 화재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경은 헬기뿐 아니라 드론 수색대와 수상 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박 화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더 많은 국민이 해로드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초에서 3분 분량의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바다에서 해상 추락 등 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로드 앱은 전자해도에 이용자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해양 기상 정보도 제공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해로드 앱을 통해 긴급 구조된 인원이 428명이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0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맞춰 대구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은 14일까지 8인까지만 허용한 뒤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평균 8.14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충족돼 7월부터 1단계 거리두기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헬스장이나 PC방, 유흥시설은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합니다.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은 다행스럽다며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조금은 좋아지겠죠. 근데 금방은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지금 4인에서 8인이면 8명에서 8팀이 올리면 지금 2만 먹던 게 예를 들어서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PCR 검사 등 유흥시설 특별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합니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모임, 식사, 숙박은 현행처럼 계속 금지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대면 면회는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역 축제나 기념식 등 행사는 500인 이상이면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500인 이상 집회 시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은 오는 14일까지 8인까지만 허용하고 상황을 본 뒤 다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인근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언제든 대구로 확산할 수 있고 여름 휴가,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방역망을 피해서 계속해서 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또 나빠지면은 더 고통스럽게 가야 됩니다. 저는 사적 모임 금지 8인이라도 계속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7월 한 달 동안은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정해진 날짜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어제 포항제철공고에서 학생과 교직원 679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19 PCR 선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선제 검사는 학교 내 감염자 조기 발견과 추가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도내 6개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 1,400여 명이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삼성그룹이 대구에 기부한 미술품 이건희 컬렉션이 시민에 공개됐습니다. 대구 미술관이 개최한 전시회 첫날인 어제 사전 예약이 일찌감치 매진될 정도로 관람객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추상회화의 거목, 유영국 작가의 1970년대 작품 산입니다. 대구미술관이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 중 하나로 가치를 정확히 매기기 어렵지만 경매가 5, 6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의 작품과 이쾌대, 서동진, 서진달의 작품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최근 삼성그룹으로부터 기증받은 이건희 컬렉션 21점 모두를
웰컴 홈 향연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공개를 손꼽아 기다려온 미술 애호가들은 오전부터 미술관을 찾아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마음껏 감상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다고 하고 또 웰컴 홈 정말 대구의 그 화가들이 대구로 돌아오는 그런 향연을 그린다고 해서 정말 기다렸다가 12시 땡 해서 예약해서 왔습니다. 다른 23,000점을 보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굉장히 엄선해서 작품을 골라서 수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증작 21점을 포함해 대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이인성의 작품과 다른 미술관에서 빌려온 작품까지 모두 4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작품과 대구 미술관 소장품을 동시에 비교해가며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 작품들뿐만 아니라 그 작품들과 연관해서 같이 감상하실 수 있는 대구 미술관 소장품, 또 김종영 미술관 소장품, 서울대 미술관 소장품 등등 모아서 4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삼성의 성장 과정과 이건희 회장의 행적과 어록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당 130명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 전시회 첫날 뜨거운 관심 속에 매진됐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 웰컴 홈 향연은 오는 8월 29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무주택 청년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로 관련 사업비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한 기부금으로 충당됩니다. 경북도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200세대를 선정할 계획인데 선정된 가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울진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하수관로 준설 작업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이번 작업은 읍면별로 준설이 시급한 21개 구간 약 3km에 대해 물탱크 차량 등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소음과 차량 소통 방해 등 작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제24회 어린이 대축제를 7월 3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군민 운동장 주차장에 대형 풀장과 워터 슬라이드, 장애물 워터 에어바운스 등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습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동쪽과 서쪽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포항과 영덕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를 머금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에 위치한 장마전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7월 2일 금요일부터 시작되겠고요. 우리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